안녕하세요.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의 국회와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재보궐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용남 정치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네, 사실은 오늘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네, 그 기억으로는 19대 국회 때 꽤 재보궐선거가 잦았고 네, 또 많이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재보궐선거 왜 치르고 어떻게 치르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재보궐선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직자죠. 그러니까 결혼이 생길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된다거나 또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거나 또 19대처럼 국회의원들 일부가 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다른 그 선출직에 나갈 경우, 그래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그 결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재보궐선거라고 하죠. 그러면은 재보궐선거가 흔히 한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1년에 뭐 한 번 정도 실시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19대 같은 경우에는 2013년 4월 24일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 7월 30일, 2015년 4월 29일. 그러면 네, 한 뭐 1년에 한 번꼴로. 1년에 한 네. 번. 다만, 네네. 2013년에는 10월 달에도 한 번 있었나요? 10월 달에도 있었군요. 근데 뭐 보통 네. 많지는 않지만은 또 그 1년에 뭐 한 1, 2회 실시하고, 다만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뭐 이하 남았을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선은 그럼 20대는 아직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없었으니까 재보궐선거가 네네. 없었고, 그럼 이제 19대를 반추해서 저희가 이제 볼 네네. 수밖에 없는데요. 네. 19대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9대 국회 재보궐선거 우선은 내용을 보면 네네. 총 한 24명 네. 뽑았는데 24명이면은 국회의원 전체의 거의 10% 조금 그렇죠. 안 되는 예, 숫자잖아요. 예. 네네. 이 정도가 많은데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어떤 이유로 좀 많이 그렇죠. 뽑았는지. 이제 왜 이렇게 결혼이 생겼는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애석하게도 사망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희선 의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대는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한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사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8명, 또 아시다시피 위헌정당 해산 소송에서 헌재에서 통진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면서 3명의 이제 결혼이 생기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2명인데, 어쨌든 저희가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사망 한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실은 그런 법을 어겨서 결혼을 만드는, 일부러 법을 어기지는 않았겠지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인 제공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19대 국회 재보궐선거에서 조금 특이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직이 좀 많다는 거, 10명씩이나 된다는 게 좀 의문인데요. 네네. 원래 이렇게 많나요? 19대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19대 임기가 이제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이제 4년간 16년까지였는데 19대 국회 중간 딱 반 지난 시점인 2014년에 광역 자치단체 선거라든지 이른바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대대적으로 이제 실시되었기 때문에 좀 일부 국회의원들이 현직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그런 주로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출마하는 사유로 10명이나 되는 분들이 사직을 했죠. 문제나 제 기억에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소개 좀. 네네. 첫 번째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4년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그런 전제로 선출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아니, 김 팀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시는 곳에 국회의원을 그 선출을 하면서 4년간 우리 지역구를 잘 돌보고 또 4년간 뭐 그런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출을 하는 거지. 뭐 2년하고 말 것인데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이제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 그렇죠. 신중했겠죠. 그렇죠. 더 신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책임론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일부 그 지역 일부 광역 뭐 자치단체 중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그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그런 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또 그 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 번 연임을 그렇죠. 연임이 좀 힘들죠. 불가하니까 그 이분은 다시 이제 중앙은 아니죠.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가는 일종의 같은 이제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업자 의식인 거죠. 같이 정치 이제 그런 뭐 정치인들이 뭐 일종의 스와핑을 해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탐합이라는 이런 이제 그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끝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또 그러면 또 다른 그 각도로 볼 수 있다면은 그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다른 정치인 또는 그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다른 정치 후보들의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단합 내지는 스와핑에 관한 그런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되었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예민하고 또 궁금한 문제점이죠. 예. 재보궐선거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네. 뭐 저희 보고서에도 썼었지만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보통 한 명 뽑는데 한 10억 든다 뭐 이런 이상 소요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네.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재보궐선거 이제 비용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 공영제가 실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선거 공영제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그 정치인으로 또는 뭐 정치인이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후보장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사실 선거 한 번 치르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선거공영제. 그래서 선거에 출마를 해서 일정 부분의 이제 그런 지지를 받으면은 선거 비용의 이제 일정 부분까지는 그 중앙선관이라든지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공영제는 두 가지 정도 이제 보전이 됩니다. 첫 번째가 그 후보 또는 정당이 이제 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부분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정당과 선거 관련 비용을 이제 보존해주는 그런 이제 그 좀 보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어디서 나가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혈세죠. 혈세로 나가고 또 뭐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희선 의원처럼 사망을 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그 이 재보궐선거의 메인일 수도 있는데 귀책 사유. 사실 4년간의 그런 임기를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이 정말 믿고 뽑아줬었는데 본인의 그런 과실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그 자리가 교리가 생긴 것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글쎄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좀 저희가 뭐 생각하기에도 일반 아마 국민들께서도 생각하기에도 아무래도 그렇게 말 그대로 본인의 사유, 본인의 귀책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돈을 또다시 국민이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지만 이제 시스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해왔고 우리가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은 뭐 얼마 정도? 그렇죠. 저희 이제 뭐 이 득표율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하고 그렇지만은 평균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19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그 보전 그러니까 드는 비용이 1인당
한 10억 정도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 정당에 또 보존되는 그쵸. 뭐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합한다면은 뭐 1인당 15억 정도.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 뽑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한 명 재보궐선거 하는데 15억이 되는 거죠. 지금 24명 정도였으니까 거의 뭐 네. 갑자기 이게 억 단위만 넘어가면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00, 뭐 한 4, 50억 정도. 그쵸, 240억. 네. 정확하게 지금 막 네. 단 2년, 2013년, 2014년까지 뭐 240억 정도 들었다, 210억 들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네. 그럼 진짜 뭐 순수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거의 10억이니 그렇죠. 그 외의 것까지 하면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네. 지금 뭐 봐도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네. 해외에서는 네. 뭐 어떻게 재보궐선거 제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결혼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재보궐선거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한 명 뽑는데 한 명 다시 그 충원을 하는데 15억이라는 정말 적지 않은 그런 이제 비용이 그 소요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뭐 김 팀장이나 제가 처음 지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몇십 년간 계속 지적을 해왔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개선책 내지는 대안을 이야기할 때 뭐 해외 사례를 그대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좀 운용하는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볼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중의원 이제 소송 그 구제 그때 이제 한석이라도 결혼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중의원 비례대표라든지 참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뭐 공석으로 두거나 또는 그 차순위 그죠? 차순위의 그 득표를 한 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리를 승계받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뭐 지역구 의원이 사망하거나 또는 공직선거법을 어겼을 경우에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 연방선거법에 따라서 정당 명부상 이것도 이제 뭐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뭐 사망은 좀 뭐 사망도 그 뭐 그런 뭐 미리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후보를 그러니까 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후순위를 지정해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요 그런 의회 선진국 그 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혼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뭐라 그럴까요? 그 투표를 다시 재보궐선거를 막대한 이제 세금을 이제 소요를 하면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후순위자라든지 좀 합리적이고 그냥 그 시스템에 맞는 그런 좀 그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도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수순위로 이렇게 승계가 되고 하지만 사실은 뭐 100%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승계가 되다 보니 저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도 없지 않지만 그렇죠. 대부분 재보궐선거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지방 선거에서 확실히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는 조금 그런 시스템이 이런 거 도입이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비례대표는 자동 선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기한을 더 좀 뭐라 그럴까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 1년만 남아도 비례는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그런 이제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그 의석을 보면 비율을 보면은 뭐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직능 대표, 그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 또는 소외된 그룹의 이제 그런 뭐 이런 그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실제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국회에서 이분들의 의정 활동을 보자면
사실 우리가 뭐 100%다 매도는 할 수 없겠지만은 소수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직능 대표라든지 그런 본인의 그 원래 그 비례대표로 지명해 당해서 그죠? 그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비례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의정 활동을 보면은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비례대표를 후순위를 선계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그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부분이 골고루 좀 합리적으로 재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아까 조금 네네.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네네. 당선 무효가 되신 분들이 다시 재보궐 선거하기 전에 그분들이 받았던 보전비나 이런 것도 또 반환이 되나요? 원래 반환이 안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 현재로서는 반환이 안 되고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뭐 기책 사유 내지는 또 그런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정 정도의 그 제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참 좀 답답한 것도 네네. 없지 않은데 이런 제도 개선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거는 헌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사실은 이런 제도가 공직선거법인가요? 헌법인가요? 공직선거법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사실 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선거 공영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정당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그런 뭐 재보궐선거 구체적인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상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개헌 논의가 지금 한참 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지만은 쉽게 반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저도 이제 국회 그 개헌 특위에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폐지한다는 의견을 이제 내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꺼번에 정당 국고 보조금을 없애면은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정당이 여전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정당이라는 게 단순히 그 임의단체가 아니다. 물론 임의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당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정당에서 이런 그 국회의원 후보를 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 국고 보조금을 이제 그 보조하는 데 대한 좀 국민들의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 양해를 구한 거죠. 그렇지만 이 정당 국고 보조금도 투명하게 집행되기는 하나 여전히 부당 집행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얼마나 규정이 까다롭습니까?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자부담 몇 프로 해야 되고 인건비는 몇 프로밖에 집행이 안 되고 온갖 그 규정과 규율이 있지만은 사실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정부가 정당이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내용상 제약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고보조금 그때 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그 소수당이었죠.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모 정당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에 맥주를 마시면서 그런 것까지? 그렇죠. 그런 것까지 지원을 물론 부당 집행 사례로 지적이 되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재보궐선거를 이제 다루면서 전반적인 그 메인 포인트는 혈세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국민들의 세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음에 한번 정당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4월 12일이 20대 국회 첫 재보궐선거더라고요. 네네. 물론 국회의원은 한 명밖에 지금 결혼이 안 돼 있고 기초단체장이자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해서 30석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나라의 그 선출직 공직은 전부 다 재보궐선거를 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선택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은 뭐 4월 12일 날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현재 결혼이 한 명이기 때문에 한석이지만은 사실 그 20대 국회에도 몇 명을 제복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그 작년 10월 달이었나요? 그때 30명 네, 정도. 중앙선관위에서 예. 이미 고발을 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일부 이제 무혐의로 확정된 국회의원들도 있지만은 그 상당수가 사실 당선 무효용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3년 내내 또 몇 명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충원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또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네네. 시간이 있어서 네네. 아직까지 그 판결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밖에 없는 걸 수 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재보궐선거, 네. 이제 또 앞으로 뭐 당장 4월 12일부터 사실 관심이 덜하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4월 12일 재보궐선거부터 앞으로 있을 20대 국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선택을 해야 하는 국민께 네.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재보궐선거 사유가 대부분이 국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겨서 이렇게 결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그 국회의원을 선출할 경우에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그 선거 단계에서부터 사실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다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의 그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는 그런 시민으로서 그런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이런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도덕적인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이제 방법 내지는 깨끗한 선거를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와치에서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결국엔 추가 예산입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투표할 때 신중하시라는 점, 방금 당부의 말씀도 있었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와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